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난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사진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벌써 3월의 첫 주말이죠, 오늘이. 네. 근데 3월 하면은 뭔가 이제 새 학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새 학기가 뭐가 시작되면은 지난 일을 정리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기자협회에서 그 지난 한 해 사진을 정해서 보도 사진을 정했습니다. 네. 그 관련된 소식하고요. 그다음에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지난 연말 계속 뜨거운 관심이었죠. 특검입니다. 네. 특검이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부터 먼저 가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도 사진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5명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특검팀의 마지막 출근길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박영수 특별검사, 윤석열 수사팀장, 박충근, 이규철, 이용복 특검보의 출근 모습입니다. 네, 90일 만에 박영수 특검팀 활동이 이제 종료된 건데요. 뭔가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발걸음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동안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던 사람들이죠. 이 중에 언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특검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이 특검보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날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끝내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네. 하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했는데요. 수사 준비 기간이 작년 12월 15일부터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매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특검법 제12조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그런 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날 브리핑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전해지나요? 네, 그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를 네. 할까요? 네,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취재진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특검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걸 좀 대변해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박수 칠 때 떠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기자는 지난 90일 동안 특검팀 취재하는 동안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사진 기자 하면은 밤을 새는 거니까 네. 가서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밤을 새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특검 쪽에서 그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야외용 난로를 설치하는 하기까지 했어요. 너무 이제 네. 추웠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힘든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힘든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일인데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팀 향후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되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수사는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는 특검팀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역사는 이 특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의 모습인데요. 재판관들 2, 4, 6, 8명이 자리에 막 앉으려는 모습 같은데요. 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립을 해 있죠. 네. 지난 월요일 마지막 변론기일 모습입니다. 네, 이날 최종 변론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네, 국회 측은 4명이 1시간 14분 발언을 했고요. 네. 대통령 측은 15명이 5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8시 37분에 끝났으니까 6시간이 넘는 최종 변론이었죠. 작년 12월 22일부터 이날까지 20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변론은 끝이 났고 재판관들의 평의가 시작됐죠. 네,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첫 평의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현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네. 헌재 안은 이렇게 보안이 삼엄한데 사실 이제 들려오는 소식과 취재 사진들을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모습들이 연출됐던데요. 헌재 앞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즉각 탄핵 선고 헌법재판소 건물 앞의 모습인데 피켓들이 각양각색의 피켓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기자가 뭐 취재를 하는 모습 같죠. 네. 네, 피켓에 보면 이제 즉각 탄핵 선고 하고 탄핵 이제 찬성 입장. 그렇죠. 이쪽에 보면은 뭐 만일 헌재가 대통령 탄핵한다면 머지않아 뭐 할 거다 그 탄핵을 하지 마라 이런 모습이죠. 네. 예. 여기 보니까 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흑백 사진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써 있는데 이거 글씨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렇게 연관을 짓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진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변론 길이 있었던 지난 월요일 모습입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선고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이나 그 다음 월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르면은 8일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 시기에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인 것 같습니다. 헌재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는데요. 공연장 같기도 하고 시상식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놀란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뭐 몇몇은 놀란 표정이고 또 네. 어떤 사람은 또 환호하는 것 같고 네, 박수 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박수 치고 기뻐하고 뭔가 어쨌든 중대한 일이 터진 것 같죠. 네, 어디죠? 네.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인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사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 그러니까 이제 89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린 곳이죠. 아, 혹시 작품상 번복 사고가 있었던 그날 사진인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뉴스에도 뭐 이미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오스카 작품상 수상작으로 라라랜드가 발표돼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도중에 그렇죠. 문라이트로 수상작이 변경이 됐죠. 알고 보니 봉투 배달 사고였다면서요. 네. 그 작품상 봉투가 아니라 여우주연상 봉투가 이제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상작 발표까지 하러 나왔어요. 이제 워런 비티가 와서 한 말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받은 봉투에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에마 스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또 영화 이름이 라라랜드였다. 조금 이상했겠죠. 그래서 좀 오래 들여다보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품상 봉투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우주연상의 봉투를 줘서 봉투 이래서 배달 사고란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군요. 라라랜드 제작자들이 무대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도중에 사회자 지미 키멜이 황급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됐는데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새 봉투를 지금 들고 왔네요. 네. 종이에 보면 이제 문라이트라고 이제 써 있는데 사람들 이제 표정이 보면 황당하고 황당과 당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수상작이 이제 바뀌어서 무대에 올라와 있던 라라랜드 제작진이 이제 트로피를 넘겨줘서 문라이트 제작진에게 넘겨주는 그런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쥔 지 3분도 채 안 돼서 넘겨줘야 되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미국 전역에 생방송되는 아주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영화업계가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죠. 네. 오스카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좀 남겼다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게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수상작 정말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거나라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것 같기도 네, 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실수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네, 시상식 중간에 그 최근 타계한 영화인들을 추모하는 네.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고인을 추모하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살아있는 인물을 고인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요. 사진이 바뀌었었죠. 그렇죠. 지난해 10월 타계한 호주 의상 디자이너 제니 패터슨을 소개하면서 관련 사진에서는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 호주 영화의 프로듀서 얀 체프먼이 올라온 겁니다. 엉뚱한 봉투 배달 사고와 또 사진 실수까지 아카데미상의 권위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외국의 묘지인데요. 묘비들이 쓰러져 있네요. 네, 앞선 소식에 이어서 계속 미국 보도인데요. 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묘지입니다. 잘 보시면 영어 알파벳과 유대 문자가 써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보도된 건데 이 유대 묘지를 찾은 남성이 이제 친척들의 묘비가 부서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묘비를 훼손한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주변에 다른 묘비도 최소 75개에서 100기가량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부 비속은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또 유대인 묘소라는 것도 이번 일이 발생한 것과 좀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경찰은 일단 주변 지역에서 뚜렷한 반유대주의 범죄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대인 증오 범죄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유대인 묘지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증오 범죄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플로리다주 대입인데 우리가 보기엔 다 이게 미국 사람으로 이제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가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계 미국인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11개 주에 걸쳐서 유대인 학교와 주민회관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서에 나서고 지금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폭탄 터졌다는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경찰이 샅샅이 살핀 결과 네. 다행히 폭탄 위협은 모두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이민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생기면서 유대인을 공격 표적으로 삼는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종교와 인종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상사가 없기를 아무쪼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향교인가요? 글쎄요. 뭔가 의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서양인이에요. 먼저 장소를 말씀드리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입니다. 네. 네, 올해가 공기 2568년, 공제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거죠. 네. 3월 1일 춘기석전 행사가 열린 겁니다. 석전은 이제 유교에서 성인과 소년들의 학덕을 기리는 재래 의식이죠. 성균관뿐만 아니라 이날 전국 234개 향교에서 일제히 이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 행사에 외국인이 참석을 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이 사람이 나치 읽지는 않겠지만 네. 이름이 좀 비슷한데 리퍼트 전 주한대사가 떠난 후에 그 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마크 네퍼입니다. 제가 이날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약간 좀 긴장하는 모습이 좀 많았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재래의식 잘 모르잖아요. 더욱이 그렇죠. 외국인이. 그래서 좀 긴장했지만 뭐 차근차근 잘 따라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잊어버렸나 봐요. 옆을 힐끗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곧잘 따라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눈치 보는 네. 대사 대리라고 했는데 눈치껏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하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잘 마쳤어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뭐 잘 맞췄는지 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이 사진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아내가 그 제를 지내는 곳인데 잘 공개를 안 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원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원관을 맡았잖아요. 네. 초원관이라는 건 제사 지낼 때 첫 잔을 올리는. 말하자면 우리 뭐 일반 가정에서는 장남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네. 성균관에서 미국 대사에게 이제 초원관 자리를 준 거죠. 초원관일 미국 대사가 의미 있는 거였네요. 네, 뭐 의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전에 그 대제에서도 보면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번 다른 뭐 유명한 이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초원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예. 한국 유교 문화의 진수를 직접 경험한 미국의 대표 모습 사진으로 보셨는데요. 한국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네. 등불도 보이고 여기는 어디죠? 얼핏 보면 서울타워 같죠? 네. 그런데 서울타워가 아니고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입니다. 네. 작년 4월 30일 열린 달구벌 연등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시민들이 이제 불자들과 함께 소원 풍등을 날리는 걸 촬영한 겁니다.
이 사진은 매일신문 우태욱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 네. 지난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일요일 발표된 제53회 한국 보도사진전 수상작 중에서 피처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아래 보면 이제 한국사진기자협회라고 그러네요. 있죠. 네. 좀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 협회를. 네. 이 협회에서는 매년 전국 신문, 송신사, 사진기자가 한 해 동안 취재한 그 보도사진 가운데 13개 분야별로 수상작을 뽑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 나온 김에 다른 수상작도 한번 볼까요? 네. 연기가 피어오른 사진인가 했는데 펜싱 경기 모습인데요. 제가 이번에 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리우올림픽 때 사진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나는 할 수 있다. 주문이 만든 기적. 스포츠 피처 부분 최우상을 받은 헤럴드 경제 박해묵 기자 작품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 박상영 선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헝가리 계좌 임대 선수와 겨루고 있는 장면인데 뭐 이거를 잘 찍었습니다. 이때 그때, 예. 10대 14로 뒤지다가 1분도 안 되는 47초 만에 4점 차를 뒤집는 완전 대역전극을 이뤄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러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게 약간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약간 좀 카메라를 흔드는 뭐 그런 기법입니다. 이제 작년 보도 사진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작년이요? 예. 아무래도 글쎄요, 사진이라기보다 최순실 가장 큰 뉴스. 국정농단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또 보도 사진이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뭐 최순실 외에 뭐 특히 이 사람 있죠. 관심 있는 사람.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은 진짜 유명한 사진이죠. 연합뉴스 임원정 기자가 작년 11월 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기자 쏘아보는 우병우입니다. 딱이네요. 네, 제너럴 뉴스 부분 최우수상으로 뽑혔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많이 보도도 됐고 이제 사진 나온 이후에 사람들 입에 진짜 오르내리던 사진인데요. 자, 부문별로 최우수작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대상 어떤 사진이었나요? 음악 나오냐? 두구두구두구 나오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보시죠. 네. 촛불 집회 사진이네요. 네, 제목이 파도 치는 촛불 민심이에요. 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가 저희 회사입니다. 작년 12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차 촛불 집회 사진이죠. 네. 거대한 촛불 파도 타기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바로 전 주말의 사진인데 사실 그런데 이런 촛불 집회 사진은 너무 비싼 사진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대상이라고 딱 선정할 수 있는 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이 앵글이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들이 보면 사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찍으면 사실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진이 보면 이렇게 우연히 앉아서 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김주성 기자 예를 들면 이 김주성 기자가 대상을 받은 거는 필연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축하드립니다. 노력 끝에. 자기가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네. 자기 근무도 아닌데 굳이 가서 하고. 네, 어쨌든 오늘 본 수상작 외에 많은 사진들이 이제 오늘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오셔서 사진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을 보니 작년 한 해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갑니다. 사진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진들을 쭉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상규 기자가 볼 때 이번 주 베스트가 꼽는다면 어떤 사진을 선택하실 거예요? 네, 꼭 이번 주는 아니었지만 네. 그 지난해였죠. 그 파도 치는 촛불 민심을 이번 주 베스트 컷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촛불 집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